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한상진 수사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LA 정변 시간에는 이민 100주년이 넘습니다. 140년 정도 되는데 미국 아메리카 땅에 우리 한인들이 그 이민사 중에서 그 가장 그 순환을 당한 때가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4.29 폭동입니다. 미국에서는 LA 폭동이라고 그럽니다. 그 4.29 폭동에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다른 미국 기관이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관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우리하고 관계 있는 LAPD, LA 경찰국, LA 경찰국의 신조는 Protect and Service,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그 사명감으로 삼고 있는 명성 있는 미국의 경찰 사법 당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히 4.29 4월 29일이면은 4.29 폭동 27주년이 됩니다. 그 10주년을 맞아서 우리 그동안 우리가 몰랐고 또 알려지지도 않았던 LAPD 내의 이야기나 또는 LAPD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상진 수사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LAPD가 나와서 코리아타운을 지켜주지 않고 백인 동네를, 그러니까 속이 말하는 백인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리아타운을 버렸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LA시에서 그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보통 말하는 피해 액수가 약 9억 달러서부터 10억 달러 정도로 됩니다. 그 중에 한인들이 당한 피해, 그러니까 인명 피해 액수 말고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한 2천여 채가 전소 내지 부분 파괴 또는 피해를 이런저런 간접적으로 당한 피해 액수가 3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일어난 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줄 LAPD가 안 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아마 LAPD에 그 근무를 하셨고 실제로 아마 그 행동인데 오늘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동났을 1992년에 제가 그 울시아 경찰서에서 일을 했어요. 형사과에서. 그래서 이제 폭동이 난 후에 아무리 형사과에서 일을 해도 전부 다 그 유니폼을 입고 현장에서 나가서 이 불지르고 이 폭도들이 불지르고 약탈하는 거를 제 눈으로 보면서 경찰관들 100여 명씩 모여 있으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불과 2년 전에 뭐 지금은 이제 물러난 그 찰리 백 그 경찰국장이 한 소리가 있지만요. LA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면요. LAPD에서 컨트롤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이제 찰리 백 국장이 만약 이런 그 1992년 LA 폭동처럼 큰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 커뮤니티의 이 주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폭동을 그 진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폭동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면은 LAPD에서 절대로 폭동을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내셔널 가드 주방위군이나 대통령이 그 해병들이나 육군을 동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경찰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폭동을 진압 절대 못합니다. 아, 대도시 폭동은 그 현재는 그게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거기도 비슷한 형상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폭동이 이제 1992년 LA 폭동이었고, 이제 그 전에 또 대규모 폭동이 와츠 1965년에서 그때도 그 인종 갈등 문제로 큰 폭동이 났는데, 그 외에 그 여러분들은 그 한국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한국 문제, 한국 신문 보시고 한국 문제만 이제 신경을 쓰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2000년대만 드러나서 제가 그 폭동당 숫자를 찾아보니까 49개입니다. 일종의 그 소요. 그러니까 저기 업라이징, 저기 미니 라이엇. 아무리 그 작은 그 라이엇이라도 하루 이틀 됐어도 라이엇은 라이엇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위키피디아 이제 그 인터넷 사전에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폭동은
퍼거슨 미조리에서. 네, 네. 피거슨. 저기 피거슨이라고 그러죠. 퍼거슨. 네, 퍼거슨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마이클 브라운이란 그 흑인 청소년이 강도질을 하고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 그 편의점에서 이제 경찰에 911을 불렀거든요. 그때 그 마이클 브라운이 범인이 295파운드예요. 키가 6'4니까 한 190 몇쯤 되고요. 네. 물론 경찰도 6'4예요, 키는요. 네. 근데 이제 범인보다 한 80파운드가 적어요. 그래서 몸싸움이 붙고, 그 범인이 경찰 총을 뺏으려고 하다가 몸싸움 끝에 경찰이 마이클 브라운을 사서 죽였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전혀 그 나중에 이 그랜저리가 그 경찰을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이 신문이 문제입니다. 네. 그것도 이 마이클 브라운이 손을 들고 집권했는데 총을 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hands up, don't shoot. 그때 주요 뉴스 미디어에서 그런 식으로 폭동을 일종의 조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종 그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거기도 한 5일 정도인가 이제 그 큰 폭동이 나가지고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당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간헐적이라나요? 가끔가다 이제 그 심심하면은 또 폭동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다가 그해 이제 12월 달까지 몇 동안 계속 됐었거든요. 그때도 그 경찰들이 그 진압에 굉장히 힘들어 했죠. 네. 다시 4.29로 돌아가서요. 우리 4.29 때도 그 폭동에, 저도 그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미국 언론, 아까도 언론 지적하셨는데, 한국 언론도 지적하시고, 이게 언론이 이게 정확한 그 사건의 그 팩트를 전하지 않고,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선동하는, 근데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4.29 폭동도 말하자면은 흑백 갈등에서 조장된 거다. 그게 원인이 크다. 이게 한국 인종이 무슨 흑인 인종하고 라티노 인종, 물론 여기 다인종 사회니까는 어떤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트러블도 있었지만은 또 서로끼리 좋은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4.29 폭동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그때 당시 제대로 보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이 잘못한 거, 예를 들면 흑인들이나 라티노들이 잘못된 거를 와서 한국 사람이 죽었을 때는 별로 이걸 안 해.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두순자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한국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미국 언론들이 그걸 끄집어내 갖고 흑인들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순자 사건에서 예를 들면 나타샤 할린즈라는 이 미성년자 여자 소녀를 그냥 뒤에서 정통으로 뒤를 경찰 리포트를 인용을 또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은 아니 어린 소녀를 너희들 뭔데 그냥 뒤통수를 그냥 갈겨? 그러니까 불타죠. 근데 이런 그래서 4.19 폭동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로드니 킹 사건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화가 굉장히 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런 폭동이 LA에서 또는 다른 지에서 다시 또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도. 이게 폭동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규모의 폭동을 보면은 이제 인종 갈등에서 나는 것이 많은데요. 꼭 이 폭동을 일으킬 때 보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여기저기서 데모하면서 폭동 일으킨 거 있죠? 네. 그 인종 갈등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돈 안 쓴다고 폭동 일으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다른 LA에서 다른 폭동 둘도 제가 이제 이 진압에 나갔는데 2009년하고 2010년에 LA의 그 레이커스라는 농구 팀이 네, 있죠. 네, 유명하죠. 2009년, 2010년 둘 다 NBA 챔피언십을 네.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축하를 한다면서 2009년, 2010년 다 같이 폭동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군중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창문을 부시면은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 차를 뒤집고 또 경찰차 창문 부시고 거기다 화염병 던져서 하고요. 근데 그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LA,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 가장 큰 천연재해가 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연재해가 난다 그러면은 천연재해가 난다면 지진이죠. 네. 이 지진이나 폭동이나 언제는 틈없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네. 이 지진이 나면 무서운 것이요. 이제 LA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통신이 두절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통이 이제 두절되죠.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지진이 나고 그러면 불이 나겠죠. 이 불이 날 때 이 그 위험 지역의 그 소방서가 이 경찰의 지원 없이는 출동을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불 마냥 나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출동 못 한다는 걸 알면은 그 지역에 이제 이제 지진이 나면은 마켓도 가지도 못하고 당장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또 약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인타운에 폭동이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출동을 못 하는데 예, 완전히 내 세상인데 아무 집에 가가지고 문 발로 차고 물건 훔쳐도 그만이고 한인타운에 저기 한인 비즈니스들이 많은데 아무 데고 가서 창문 깨고 문 부시고 약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폭동은 안 났으면 좋겠지만요. 폭동은 제 생각에 무슨 이유에서라도 다시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그 그 역사학자들도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그 4.19 폭동 날 때까지도 그 전에 이미 11번이나 그 큰 도시 폭동이 이제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19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찰력이 그 전체 보호를 못하니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는 자유 행동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인들도 그때 당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또 우리 가정 지키지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다행히 라디오 코리아가 이제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어디가 힘들다, 어디가 구원을 요청한다, 또 어디는 어떻게 된다, 또 이거 하지 마라 해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가주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해병대 출신들과 또는 여기 청년단들이 그래서 자경단이라고 보통 말하는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도 소개가 많이 됐지만, 그러니까 자위권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대개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총을 다 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한국보다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0분 사용을 해서 그때 지킨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때 당시 LAPD는 또 자위권을 이거 하기위해서 총 들고 있는 사람을 무기 함부로 하겠다고 해서 또 그 바쁜 중에도 일부를 이제 검거도 하고 또 뭐 검색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지킨다는 걸 알고 뭐 풀어주기도 했는데, 이런 다시 나오면 효과적인 자유행동, 경찰 경험으로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또 이제 언젠가 지진처럼 언젠가 날지 모르는데 나면은 어떻게 우리 커뮤니티 보호고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뭐 어떤 좋은 것 같은 게 좀 있으면. 폭동에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두 애가 한남마켓하고 네. 가즈마켓이잖아요. 네.
그 두 군데다 좀 더 스큐리티 가드들하고 종업원들이 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리면서 네. 살린 거거든요. 네. 이 폭도들이 이 군중 심리에 이 약탈을 하러 나오지만 일단 총소리가 나면은 도망가죠. 네. 그 제가 그 퇴직을 한 다음에 한국타운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종의 그 시민들이 네. 무장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이 타운을 지키는 네.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 사냥 클럽에서 네. 예, 저기 그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물론 사냥도 다니면서 이제 총 연습도 하고 앞으로 이제 하인타운에서 폭동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네, 이 네. 그 사냥 클럽 사람들이 보면 대개 다 이 총에 대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법도 그렇죠. 잘 알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닝타운에 만약에 이 그 폭동이 나면은 언제 누가 내 문을 부술지 모르니까 최소한도 집에 총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집에 애들도 있고 또 총이 있다 보면은 또 부부간에 문제 있을 때 쓰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도 해보려고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내 집, 내 가족,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경찰이나 정부에서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지를 못해요. 거기까지 능력이 닿질 않아요. 지금 LAPD 경찰이 지금 그 10,000명이 안 되는데 그 10,000명이 이제 지금은 그 3교대로 2교대 3교대로 이제 일하는데 만약에 교대 안 하고 점점 10,000명이 나온다고 그래도 절대로 이 대규모 폭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4.29 폭동의 그 교훈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미주 이민사의 최대의 폭동으로 수달을 당했는데 우리 후대나 우리 그 또 다음 세대들이 어쩌게 될지 모르고 그걸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 너희들 왜냐면 무조건 경찰이나 군대나 그게 다 100%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냥클럽은 사냥클럽대로 보통은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 총기를 다루는데 무슨 유사시에는 우리가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다른 그룹들에서도 그런 걸 하면서 또는 제한군이라 우리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 미국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그 제한군인들이 평소에는 그 자기들이 친목단체로 제한군인 활동을 하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자기들이 속한 커뮤니티나 미국 사회를 도와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 우리 한들만 돕는 게 아니라 미국 제한 월남전 참전용사가 여기 뭐 미국 자기 주위에 백인, 흑인, 라티노 가정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거 하면 더 아마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커뮤니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아까 사냥 클럽 같은 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집에 뭐 무기를 두면은 부부싸움도 있어 그런 게 있지만 그 큰 뜻으로 보면은 보통 때 사냥만 열심히 하고 그 스포츠 즐기고, 그 다음에 무슨 유사시에든 그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지금 그 미국의 국토방위부에서도 미국 그 제한군인들한테 그 어떤 기능을 줬어요. 당신들이 그 위급 시에는 그 베트남에 갔던 사람, 이라크에 갔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뭉쳐서 커뮤니티를 도와라. 그런 게 있대. 국토방위군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당신들은 군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도울 때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무기도 다룰 수 있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안보부에서도 그런 그 시민들의 독립정신 때 민병대처럼 그런 거를 권장도 하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그런 거 좀 배우고 했었는데 그 LAPD에 계셨으니까 4.29 폭동 나고 이전과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를 됐는가, 그 경찰국에서 보는 그 어떤 게 있었을 거예요. 예, 그 볼 때 그 다루는 게. 왜냐면은 한인들도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리코스토어에서는 어디나 그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는 살해당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4.29 같은 큰 폭동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폭동 난 지 27년인데 제가 보는 한인 커뮤니티는요 그만큼 성숙해지고 좀 스마트해졌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변했다면은 그 한인 비즈니스만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비즈니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 폭동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폭동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잊으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인 단체들에서 좀 자주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서로 디스커스 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좀 해결책을 찾는다거나 이런 그 어드바이스 줄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말씀드리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27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낮은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 경찰은 이제 폭동이 나면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이 폭동이란 것이 폭동 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이 경찰국장은 이 어떻게 이제 뽑았냐면은 그 현 국장이 다음 경찰국장을 거의 추천이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됐는데, 폭동 났을 당시 그 경찰국장이 데럴 게이츠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탐 브래들리였는데, 이 탐 브래들리 시장 그 흑인은요, 경찰 경위 출신이에요. 근데 데럴 게이츠는 경찰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경찰국장 위에 있는 것 같아도 경찰국장이 보기에는 경위 출신인데 니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경찰국장이 시장을 상대로 버티고 고집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요, 경찰국장은 경찰국 안에서만 뽑기 때문에 시장이 어떨 수 있는 전혀 시장이 경찰국장을 파면하고 그럴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폭동이 나면서, 근데요, 폭동이 이제 그 라드니 킹 사건부터 폭동 때까지 한 13개월인데, 그 13개월 동안 경찰국장하고 시장하고 말 한마디 하고 서로 등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알력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이고 경찰 행정하고 서로 엇갈리고 했었는데, 이제 폭동이 난 후에 경찰국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 이제 국장 뽑는 그런 그 정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차르 있죠. 그걸 바꾸면서 시장이 임명한 폴리스 커미션, 그러니까 경찰위원회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하게끔 해가지고 결국 시장이 임명하는 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그 데럴 게이츠 후부터는 경찰국장의 힘이 약해졌던 게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 폭동이 난 후 가장 그 LAPD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그거죠. 경찰국 자체에서 국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정치에 의해서 시장이 뽑는 그런 제도로 시장이 인정하고. 다 장단점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윌리엄스를 다른 경찰,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에서 경찰부장했는데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경찰 그 총수 대가리를 남의 도시에서 데리고 오니까 LA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와서 허송세월 하다가 나가고 결국 이제 뉴욕에 있던 이제 브레튼 국장을 데려왔는데, 지난번 방송 때 그 LAPD가 왜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았냐 한 가지는요, 이 그 시의원이나 이 시장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LAPD가 한동안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LAPD 안에 정보과가 있어가지고 이 시의원이나 모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꼭 잡고 있어가지고 시의원들이 감히 LAPD에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LAPD에서 이제 시의원의 비리를 알면은 그걸 발표해가지고 시의원 쫓겨나게끔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LAPD가 힘은 막강했지만 이런 그 부정부패, 정치가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없었죠. 뭐 지금 뭐 시장이 임명해서 부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경찰국장은 시장이 너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이제 흑인계 탐 브래들리 시장과 사이버 당시에
데릴 게이츠는 이제 지금 한인들은 일부에서는 그때 당시 4.19 폭동 당시 LA 경찰국장으로서 우리 타운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LAPD 쪽의 역사를 보면은 이분이 그 수화팀도 잘 이걸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파면당한 건 아니고 스스로 아마 사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 세상,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나가야 되는데 그래. 여러 가지 묻으면서 자기가 어쨌든 경찰의 총수였기 때문에 이 불상사에 대해서 또 폭동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이게 뭐 자기 혼자 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경찰이 1차적으로 프로텍트 서비스라는 사명에서 총수로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과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까 또 하는데 만약에 이런 대규모 폭동이 있을 때 우리 커뮤니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룹들이 이제 자생이 돼갖고 지켜야 되는데 그때 경찰하고 어떻게 협조를 했으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만약에 했을 때 혼자 만약에 사냥 클럽이 우리 비즈니스를 돕게 이걸 해야 된다 할 때 사전에 그냥 나가는 것보다 사전에 경찰하고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사실은 힘들겠죠. 아수라장 터에서. 힘드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경찰에서 어느 한 그룹을 인도르스 해줬는데, 추천해줬는데 그 그룹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 일을 저지게 되면은 결국은 궁극적인 책임은 경찰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무리 민간인들을 저희 그룹이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고 법을 많이 안다고 그래도 이 경찰에서 이 민간 그룹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라이빌리티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안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마켓에 지키기 위해 했는데 마켓에 폭도들이 들어와서 훔치려고 그러고 또 마켓에 손님들도 인질을 잡은데 그거를 만약에 쏘아 죽였다. 또는 체포했다. 예? 그러면 체포해갖고는 이걸 어디다 줘야 되잖아. 인계해야 돼. 경찰에 인계해야 되잖아. 네. 그런 건 가능합니까? 이렇게 폭동 때 이 죽은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들쑥날쑥해요. 네. 40몇 명서부터 60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건 보면은 폭동 때 교통사고 나서도 폭동 때 죽었으니까 하는데 한인타운에서만 죽은 사람이 4사람이에요. 여기 한인 말고 한인타운 안에서만요. 4명밖에 안 됐어 그때. 4명밖에 안 됐어요. 전부 다 한 50명, 60명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재성 군도 저희 한국 사람들 총회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한남 마켓에서 죽은 사람도 가드도 그것도 이제 이 클래시파이 한 걸 보면은 액시던이라고 그래요. 사고사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우방끼리 아군끼리 총 맞았다 그러는데 8가하고 리웨이, 이제 8가하고 이제 버만 근처에서 이 히스패닉 계통 한 명이 죽었는데 이 친구는 총을 맞고 이 목에 총을 맞고 총알이 관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폭도들하고 또 그쪽에 갱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총질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 총을 맞은 사람은 총이 맞아가지고 이 총알이 이제 목에 남아 있으면은 총알을 꺼내가지고 나중에 누구 총알하고 비교를 할 수 있지만요. 이 총알이 관통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이 폭동 때 죽은 사람들 케이스를 보면은 거의 범인, 총을 쏜 사람이 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밝히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는 셀프 디펜스다. 상대방에서 총을 쏘고 맞기 때문에 그 화염병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만약 내가 잡혔으면은 죽이지 않았으면은 내가 당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린 거는 폭동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잡혀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폭동 이후에 미국 사법당은 특히 LAPD는 안 그랬지만 LA 셰리프나 FBI 등에서 한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한인들에 대한 인권적으로 피해를 준 이 폭도들을 저는 기소하겠다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기소권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한인사회나 또는 이 커뮤니티가 4.29 폭동 27주년을 만나서 앞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셨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 폭동에 대한 그 대비책을 우리 커뮤니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우리가 또 당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4.29 폭동 27주년을 만나서 우리 한상진 전 LAPD 수사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